12연기 특강 4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공지해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로 12연기 특강을 마무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교재해드린 거는 사실은 좀 종이가 아까워서 망설였는데 지난주 드린 교재를 좀 핵심되는 이야기 몇 가지만 좀 수정을 해가지고 새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교재 그냥 파기하시고 요 교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연기와 관련해서 좀 애매함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자, 연기 이러면 빠띠자 사무빠다라고 해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연기 물론 이제 연기는 그대로 12연기로 나타나죠. 물론 뭐 10지연기도 있고 9지연기도 있고 다양하지만 의미로 보면 어떤 조건들의 연장선 위에서 내 삶에 괴로움이 생길까? 삶에 괴로움이 생기는 조건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연기다. 그래서 완성된 형태로는 12지분 12연기가 되고 어떤 관점적인 접근에 의해서는 10지연기도 되고 9지연기도 있고 6지연기도 있고 다양하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연기를 이해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경전들에서 연기가 설해질 때는 어떻게 되나요? 자, 이 측면에서 보면은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 행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 내지 노사, 수비고, 운에 그러니까 뭐 괴로움이 있다, 노사가 있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무명으로부터 그 조건들이 쭉 진행돼가지고 괴로움이 있다. 요거를 말해주고 있는데 사실 또 굉장히 많은 경들은 무명이 멸하면, 그죠? 무명이 멸하면 행도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하고, 식이 멸하면 쭉 해서 노사가 멸한다. 이렇게 멸을 같이 말해주잖아요. 연기라고 말하면 분명히 일어나면 우리 원어도 빠띠자 사무빠다. 이래서 우빠다. 이게 이제 일어나다잖아요. 그러니까 생긴다는 얘기지. 생기다. 그러니까 뭐 표현하자면 일어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빠띠자. 요거 우리 연으로 번역하자 그랬죠. 그러니까 빠짜야라는 단어를 조건 이렇게 번역하니까 좀 구분하기 위해서 연 이렇게 번역한다 했고, 이때 요 삼이라고 하는 것은 삼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대표적으로 하나는 with 함께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self 또는 own. 이렇게 볼 때 많은 곳에서 이제 with라는 측면으로 봐서 연하여 함께 일어난다 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보다는 self, own 쪽으로 초점을 맞추자. 어떤 조건들이 생겨나면 이 조건에 의해서 그러니까 조건이 있으면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데 이 생겨나는 과정에 말하자면 신의 뜻이라든가 어떤 다른 것들이 개입하지 않죠.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이 스스로 조건 관계에 의해서 스스로 생겨나는
이제 이런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이제 연기가 이렇게 빠띠죠, 사뭇빠다인데 문제는 이런 무명으로부터 노사가 생기는 조건관계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곳에서 무명이 그러나 무명이 완전히 빗발에 멸하면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하고 이래서 멸을 같이 말해준단 말이야. 연기가 무엇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은 커다란 헷갈림이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한 가지 알자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연기는 분명히 빠띠자 사뭇바다 해서 무명으로부터 노사까지 조건적으로 생겨나는 것. 이거 계속 보았지만 이면상류따의 첫 번째 경이 연기경이잖아요. 그 경에서 부처님이 직접 정의해 준단 말이야. 무엇이 연기인가? 연기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치? 연기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 내지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요걸 딱 말하고 이것이 연기다 라고 부처님이 정의해 준단 말이야. 그런데 그 경에서도 그렇고 다른 많은 경우들이 요런 조건적으로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에 이어가지고 그것의 멸을 함께 말한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생겨나는 것만 연기라고 하는 것이 안 맞잖아. 생겨나는 거와 멸하는 거 이걸 합한 것이 연기라고 보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이 있는 거죠. 제가 이번에 이제 교재를 1년 반 전에 만든 교재를 이제 이번에 새로 좀 보완을 한 거죠. 오늘 드린 보완 교재에서 사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분명히 연기는 생겨나는 부분이에요. 연기는 생겨나는 건데 이제 경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연기를 연기의 열이작의 열이작의라고 번역해도 되고 연기를 열이하게 사고한다. 요런 이제 번역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나시까라라는 단어가 마나시까로띠 이러면은 사고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작의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근데 이거는 어차피 사유한다, 사고한다라는 건 그대로 참다에 실려가지고 작의에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어떤 번역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타당해. 그런데 연기를 철저히 열이하게 사고해야 한다. 또는 연기를 철저히 열이작용해야 한다. 요렇게 설명하는 경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경들이 어떤 것을 구체적 내용으로 제시하냐 하면 바로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으로의 연기 더하기 소멸 과정까지를 함께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보완 정리한 거에서는 이거를 구분해야겠다. 연기라는 말은 분명히 연기경에서 부처님이 정의해 주기를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 내지 생을 조건으로 노사 수비고운에 괴로움의 무더기가 생긴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생겨나는 이 조건관계만을 정확하게 지시해가지고 연기라고 하는 거라고. 그런데 왜 경은 많은 경우에 그 연기 다음에 연결된 소멸을 말할까? 이게 이제 경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서 12연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쭉 노사부터 노사는 이런 것이다. 노사는 이렇게 생겨난다. 노사는 이렇게 소멸한다. 노사를 소멸하는 방법은 8정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쭉 내려와 가지고 노사는 무엇을 조건으로 생겨나요? 생을 조건으로 생겨나죠. 노사를 소멸하려면 무엇을 소멸하면 되죠? 생을 소멸하면 되죠. 이렇게 내려와. 그러면 생이라는 건 뭐 요런 거야. 근데 이 생은 무엇을 조건으로 생겨나죠? 유를 조건으로 생겨나죠? 이 생은 무엇을 소멸시키면 소멸하죠? 유를 소멸하면 소멸하죠. 이 조건 관계라는 게 그런 거지 뭐. 그럼 쭉 내려온 마지막에 가면 뭐가 될까요? 마지막에 이 동일한 내용을 어디에 적용할까? 이게 어찌 보면 이것이 무명이다. 이것이 무명의 자라남이다. 무명을 생겨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소멸하면 무명이 소멸한다. 이것이 무명을 소멸하는 실천이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경들은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오직 행까지를 와가지고, 그러니까 노사부터 쭉 내려와서 11번째 행에 와가지고 이것이 행이다. 이것이 행의 자라남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이 생겨난다. 그리고 이것이 행의 소멸이다. 행은 무엇 때문에 생겨나죠? 무명 때문에 생겨나죠. 행을 소멸하려면 무엇을 소멸하면 되죠? 무명을 소멸하면 되죠. 그리고 그 행의 소멸을 위한 실천은 역시 8정도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물론 뭐 우리가 아까 봤던 이제 무명도 번뇌의 조건 지어진 거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뭐 일반적으로 12연기를 놓고 보자면 행까지를 설명하면 어때? 행까지 설명하면 이 행이라는 것이 이런 건데 무명 때문에 생겨나는 거고 무명을 해소하면 행이 소멸하는 거요. 행이 소멸하면 어떻게 돼요? 행이 생겨나면 식이 생겨나고 행이 소멸하면 식이 소멸하잖아. 무명을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그냥 이러한 노사부터 쭉 조건관계를 내려와가지고 행까지 와서 이것이 행이다. 이것 때문에 행이 생겨난다. 이것을 소멸하면 행이 소멸한다. 이거 행을 소멸하는 실천이 8정도다. 여기까지를 말하면 사실은 그 집인 거 보니 무명에 대해서는 따로 말하지 않아도 12연기가 완성이 되죠. 행의 조건으로 무명이 있어. 행이 멸하려면 무명을 멸하면 돼. 이거면 다 된 거지 뭐. 이런 설명 방법이 있는 거예요, 경에는. 그러면 우리가 연기라는 여기서도 무명을 조건으로 내지 노사가 있다라는 이 연기라는 정의가 있거든. 근데 이 연기라는 거는 왜 필요해? 연기가 필요한 이유는 괴로움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요. 이거 하려고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괴로움이라는 문제가 있어, 삶에는. 불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괴로움이 무엇일까?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이거 하려는 게 아니잖아.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소멸하고 행복할까? 이것 때문에 불교가 있다고? 근데 이러한 괴로움을 소멸하는 이 일을 하려고 보니까 괴로움이 무엇인지, 어떻게 생겨나는 놈인지 괴로움의 정체를 밝히지 않으면 괴로움을 소멸할 수 없다. 지난주 우리 그 얘기 했잖아요. 하여간 12연기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거요. 그러니까 괴로움의 정체를 밝히는 거요. 괴로움의 정체를 밝히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그래.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이제 앞에 설명드린
행까지를 말하면 행의 집과 멸에서 무명이 설명되듯이 이런 그 포괄적 이해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12연기라고 하는 연기라는 것이 이렇게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괴로움의 정체를 밝히는 일을 했다면 정말로 우리가 삶에서 필요한 일은 뭐예요? 괴로움을 없애자라고 하는 이 멸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실은 연기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연기라고 하는 이것이 왜 있을까? 괴로움의 정체를 드러내서 그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연기라는 것을 이렇게 괴로움이 있어? 이렇게 보고 끝내지 마라. 이제 부처님 말씀이 이런 것 같아요. 그 연기라는 거를 괴로움이 발생한다라는 그 한 측면 여기에서 끝내지 말고 연기, 12연기가 이런 건데 이게 왜 있는 거지? 삶의 문제,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구나. 그러면 괴로움을 소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야 연기를 통해 가지고 정체가 드러났으니까 무명 때문에 행이 있는 거 무명만 없애면 행이 없어지는 거야. 행 때문에 식이 있는 거 행만 없으면 식이 없어지는 거야. 와가지고 노사가 생겨나는데 이 노사가 생겨나는 데는 생이 조건이요. 노사를 없애려면 생을 없애면 되는 거예요. 이런 동일한 소멸의 과정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12연기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12연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연기가 무엇이냐? 12연기가 무엇이냐? 괴로움이 발생하는 그 조건 과정이거든. 그런데 그 괴로움이 발생하는 그 이야기만 딱 보고 연기 다 알았어. 이렇게 말하지 마. 연기를 좀 더 철저히 여리하게 이치에 맞게 연기를 알아야 하거든. 그러면 연기를 좀 더 이런 괴로움이 생겨난다라는 이 측면을 넘어서서 철저하게 연기에 대해서 사고하자, 자의하자, 좀 더 근본적으로 접근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는 결국은 그거지 12연기를 통해서 이런 괴로움의 발생 과정이 알려졌는데 괴로움의 조건을 알아낸 이유는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12연기적인 조건 관계를 그대로 무명을 멸함으로 행을 멸하고 이래서 생을 멸함으로 노사를 멸하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여기까지를 함께 보아야. 그죠 박보님? 여기까지를 포괄적으로 함께 알 수 있어야 연기를 제대로 알았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노부부님, 요 표현 타당하죠? 단지 연기 이러는 게 아니라 연기가 왜 필요한 것일까? 무슨 목적으로 연기가 설해졌을까? 필요할까? 이 측면을 보니까 결국 연기는 고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의 정체를 밝혀야 되거든. 드러내야 되거든. 그래서 연기가 이렇게 12단계로 설명이 되는데 그 연기를 철저하게 우리가 알자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이 발생하는 그 순서를 그대로 소멸하는 과정을 거쳐가면 괴로움이 소멸해 우리가 불교 신자가 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로 요 이야기, 이런 고집과 고멸이라는 두 가지를 포괄한 요 상태, 이걸 지칭하는 용어가
교재에 보면 이제 제가 쭉 정리해놨거든요. 여러 개 경전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연기를 여리자의한다. 또는 연기를 여리하게 사고한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시작할 때 제시한 문제지만 분명히 연기는 괴로움의 발생 과정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많은 경전들이 그 소멸까지를 함께 언급하니까 연기를 그냥 괴로움의 발생 과정 12가지 이렇게만 말하는 것은 좀 정확하지 못한 표현이 아니냐라는 이런 문제를 사실은 우리가 해결한 거죠. 자, 결론입니다. 연기는 12연기여서 12지분으로 구성된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은 괴로움의 정체를 드러냄으로써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토대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럴 때 바로 이 12지분을 그대로 그 소멸의 과정으로 연결하는, 그래서 연기의 목적, 연기를 통해서 정체를 드러낸 이 괴로움의 소멸까지를 함께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여간 연기와 그 소멸까지를 포괄적인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용어가 있다. 요거죠. 그래서 그게 연기의 여리자의.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연기는 무엇입니까? 요 12단계로 괴로움의 발생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이 연기를 좀 더 잘 목적까지를 감안해서 말하자면 연기의 여리자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이것은 괴로움이 생겨나는 집에다가 괴로움의 10가지를 함께 설명해주면 이것은 연기의 여리자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 연기의 여리자의하는 요거를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이 하나 있죠. 이건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죠. 뭐가 있나요? 그렇죠. 경은 중에 의해 설해진 법, 이런 표현이죠. 그 까짜라 고짜 경 등에서 제가 그 9개의 경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9개의 경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유와 무의 측면, 반과 상의 측면 이런 그 치우친 견해들을 제시할 때 부처님이 뭐라 하나요? 그런 유다 무다 하는 그 치우쳐진 쪽으로 접근하지 말고 단이다 상이다 이런 삶에 대한 그 삶의 중심을 꿰지 못하는 어느 쪽으로 치우친 잘못된 견해로 접근하지 말고 내가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설하는 법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설해진 법을 표현하는 것은 중에 의해 설해진 법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중에 의해서 설해진 법이 내용이 뭐예요? 바로 연기의 여리자의, 연기 12연기와 그 멸이라는 이 두 가지가 포괄된 상태로 제시되면서 부처님은 이것이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이다. 물론 부처님은 이런 치우친 견해들로 접근하지 않고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하겠다 하고는 이걸 말해주니까 우리는 그것을 연기의 여리자의라고 하는 이 진멸이 함께한 이 가르침은 중에 의해서 설해진 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약간 지금 말씀드린 거의 요점은 그겁니다. 그 연기가 뭐예요? 우리가 어쨌든 연기를 알아야겠는데 김법우님, 연기가 뭐냐 하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12번 상류단 1번 연기경이
정의해 주거든.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고 행을 조건으로 식이 있고 내지 생을 조건으로 노사, 수비, 고우, 운해가 있다. 이렇게 괴로운 무더기가 생긴다 라고 하는 이 하나의 문장을 놓고 이것이 연기다 라고 부처님이 정의했거든. 그러니까 연기는 그거예요. 그런데 불교가 뭐 하는 것이냐?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만 철학적으로 이해하면 그거 가지고 불교라고 하면 안 되죠. 불교의 목적은 어쨌든 고와 고멸, 괴로움을 소멸하는 데 있다고. 그러니까 연기라고 하는 이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을 구명한 이것이 괴로움의 정체를 드러낸 것이 되어서 이제 비로소 어떻게 생겨나는지 알기 때문에 소멸할 수 있다 라고 하는 12단계의 무명멸, 행멸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멸이 함께한 이것은 연기가 아니고 중요한 표현이에요. 연기가 아니고 이것은 연기의 열이작의 또는 그것이 그렇게 열이작의 하는 그게 뭐냐 하면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이다. 삶의 현실을 꿰뚫어가지고 고멸을 실현하는 그러한 법이 부처님에 의해서 설해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다른 거예요. 연기는 연기고 연기의 열이작의 또는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연기가 드러내진 괴로움의 정체를 활용해가지고 고멸을 실현하는 불교. 됐죠? 요거를 오늘 수업의 결론으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요게 지금 오늘 드린 요 교재 중에 5번이 몇 페이지더라?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를) 가시면 아래쪽 5번 연기를 철저히 여리하게 사고함 또는 여리작의 라고 해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연기를 철저히 여리하게 사고해야 합니다. 철저히 여리하게 하는 사고 또는 여리작의는 정형구와 중에 의해 설해진 법, 즉 12연기의 집과 멸을 즉으로 연결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을 연기 곧 12연기에 대한 여리작의 고집 고멸이라고 나타내었습니다. 하고 별표해가지고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이 있다. 이것이 연기의 여리작의다. 그리고 연기의 정형구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것이 연기가 아니다. 여기서 부등호로 썼습니다. 연기가 아니다. 요게 이제 결론이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오늘 수업 후반부 마무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중에 의해 설해진 법 우리가 좀 공부했고, 이제 연기의 여리작의라는 말 이제 오늘 보았어요. 근데 연기의 정형구 요 부분 원래 오늘 연기의 정형구를 설명하겠다라고 예고된 그 내용이죠. 앞으로 한 장을 넘겨보시면 한 장, 두 장 17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 17페이지 맨 아래쪽에 연기의 정형구 이래 나와요. 사실은 이제 이 연기의 정형구라는 부분을 놓고 그러니까 연기는 생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소멸되는 것을 포괄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런 측면으로 보면 연기의 정형구가 나타내는 것은 연기가 아니고 연기의 여리작의 또는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자, 연기의 정형구와 관련한 이야기를 이제 남은 시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로 왔습니다.
12연기로 정의되는 연기에 대한 열이 작의는 다시 고집과 고멸을 포괄하는 확장된 정형구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요 앞에서 조금 그 열이 작의 언급을 했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교시에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연기에 대한 열이 작의는 요거잖아. 무명 내지 노사, 무명멸 내지 노사멸. 요게 지금 열이 작의죠. 그런데 이렇게 열이 작의는 다시 고집과 고멸을 포괄하는 확장된 정형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 행을 조건으로 시기, 내지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이렇게 말하고,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내지 생이 멸하면 노사가 멸하고, 이렇게 12지분 전체가 설명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와는 별개로 하나의 그 정형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정형구를 보죠. 자, 이띠, 이마스밍 사띠. 사띠, 이당, 호띠. 이마스빠다. 이당 우빠띠. 이마스민 아사띠. 이당 나호띠. 이마사 니로다. 이당 니로짜띠. 자, 요게 일단은 뭐 이런 이제 내용은 그래요. 이띠라는 말은 뭐 터스트 뭐 이렇게 뭐 그래서 이제 이렇게라는 말이고, 이마스밍은 디스야, 이것의 첩격이에요. 이당 이것은 뭐 그대로 디스야, 주격이야. 호띠는 이게 비동사예요. 그리고 이마스바다는 이마스하고 우바다여서 이것의 우바다, 아까 요거 생겨남 이렇게 봤죠. 생겨남의 탈격이야. 그래서 생겨남으로부터 이당, 이것이 생겨난다. 제가 한 가지를 뺐지요. 사띠. 아니, 저는 사실 이걸 이해하기가 참 그렇게 어렵더라고. 노부부님, 사띠가 뭐예요? 사띠. 응? 사띠. 그지, 사띠가 그거잖아, 그지? 알아차림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이거 알아차림이다, 마음 챙김이다, 새김이다, 뭐 다양히 말하는 그 사띠가 있잖아. 근데 사띠가 여기에 왜 나타났지?
이게 참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바로 답을 좀 드리자면 한 장 더 드린 게 있죠. 요 한 장짜리. 사띠 앤드 사또의 이해 이랬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문법적으로 중요한, 어찌 보면 파일리어를 공부하자 하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얘기겠지만, 이건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루트 아스라는 것은 아스라는 어근 이 얘기예요. 아스라는 어근에서 아티라는 동사가 어근이니까 이제 이 어근으로부터 이제 동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티가 뭐냐 하면 비동사야. 그래서 be 또는 exist 이런 거니까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아티의 현재 분사형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거야. 일반적으로 분사가 되든 절대체가 되든 대개 정해진 정형적인 틀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영어에서 보면 어때요? 영어에서 보통 과거형을 말하면 ed를 붙이면 과거가 되죠. 근데 I am 이렇게 말할 때 am'd 이렇게 과거를 하지 않죠. 달라지죠. go 가다라고 할 때 go'd 이렇게 과거형 쓰지 않죠. went 이렇게 쓰죠. 나는 그게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들은 과거형이든 과거 분사형이든 현재 분사형이든 그냥 어떤 특별한 형태를 붙여주면 ing 붙이면 현재 분사형이잖아. 그런데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하고 무지무지하게 많이 쓰이는 단어들, 사실은 비동사, 또 고 이런 단어들은 무지하게 많이 쓰여요. 삶을 해서 그거 빼놓고는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아주 중요하고 많이 쓰이는 단어들은 그런 정형된 형태로 나타내 주다 보면 오히려 헷갈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무지하게 많이 쓰이는 영어 동사들은 이 불규칙 변화를 하잖아요. 그죠? 그 불규칙 변화를 하는 이유가 왠지는 모르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다른 일반적인 동사들하고 똑같이 표현하는데 어떤 비효율성, 너무 많이 쓰니까 이건 특별히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외워지는 이런 불규칙 변화를 하잖아요. 지금 이제 똑같은 것 같아. 이 아스라는 어원을 가지는 아티라는 비동사, exist 존재하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 동사의 현재 분사가 만들어지는데, 현재 분사가 산다라는 상태로 만들어져요. 어찌 보면 이걸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현재 분사가 되는지 잘 모르죠. 근데 이제 그냥 산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티, 그러니까 아스를 어근으로 하는 아티, 비동사의 현재 분사형이야. 그냥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티의 현재 분사는 산다야. 그런데 이 산다를 놓고 산다의 격변화가 생겨나거든요. 그럴 때 보면 이제 요 제일 밑에 보면 산다라는 이 현재 분사 단어에 MS라는 것은 남성 단수 이렇게 돼요. 남성 단수에서 주격은 산도. 그런데 쭉 내려와 보면 첫 격으로 사띠가 있죠. 사띠라는 단어가 요렇게 찾아져요. 그래가지고
산다. 그러니까 있다.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는.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는 상태, 존재하고 있는 것. 이것에 빨리어나 격변화를 하니까 척격의 형태로 나타나는 단어가 삿띠인 거라. 그러니까 이 삿띠라는 단어가 여기 이래 있는데 아니 왜 여기 삿띠가 나왔을까? 이거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삿띠는 두 가지의 뜻을 갖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삿띠야. 뭐 알아차림, 마음 챙김. 워낙에 중요한 단어죠. 아니 삿띠가 워낙에 중요하고 많이 나타나니까 삿띠하고 그걸로 생각하지 뭐. 아니 왜 여기에 알아차림이 나와? 이렇게 되잖아. 그런데 삿띠의 또 한 가지 의미는 앞뒤 비동사의 현재 분사 척격이다. 요걸 이제 같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 이띠 이마스빙 삿띠라고 할 때 이거는 뭐겠어요? 비동사의 현재형 척격이다. 요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이것이라는 것의 척격이 그러니까 이것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이당 호띠 이것도 또 이것이 있다야. 호띠도 이게 비동사 같은 거거든요. 이럴 때 이제 여기엔 또 이 뭐 이건 뭐 좀 그래 그냥 대충 뭐 저 설명해 드리면 절대 척격이라고 하는 이제 빨리어 문법이 있어요. 이게 지금 뭐냐 하면 분사잖아. 현재 분사라 그랬죠. 분사형이 나타날 때 이 분사의 동사도 척격이고 분사도 척격으로 쓰일 때 그러니까 척격이 함께 나오면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하냐 하면 뭐뭐일 때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제 빨리어에서 절대 척격이라고 하는 문법이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일대라고 해석을 하면 이게 어떻게 돼? 이것이 삿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것이 있을 때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우리가 뭐 지금 뭐 빨리어 문법 공부를 하는 거 아니지만 이 연기의 정형구가 뭐 워낙에 우리가 정확히 알고 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좀 밖에 있는 이야기까지 좀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것이 있을 때 이마스닝 삿띠 척격과 척격 절대 척격 이것이 있을 때 이당 호띠 이것이 있다. 이게 이제 한역으로 볼 때는 차유고 피유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죠. 뭐 이거를 뭐 이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인도적인 표현은 이것과 저것 이 두 가지를 그냥 이것과 이것으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것과 저것을 따로 해석을 했다. 그래서 차유 이것이니까 차 있을 때 유 고 피 유 요렇게 번역을 했다. 앞에 이마스빙은 차로 번역하고 뒤에 이당은 뭐 단어가 의미하는 거는 똑같이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다라는 건데 뭐 차유고 피유 이것과 저것으로 중국에서는 번역을 했고 근데 이제 중국 번역이 모두 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뭐 번역한 사람들이 여럿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번역가에 의해서는 차유 여기 조금 이제 표현이 달라. 근데 하여간 내용으로 보면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다. 이게 차로 번역되는 번역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PU라고 보는 거는 일단 좀 아닌 것 같아.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것의 그 번역은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웃바다. 요거는 이제 생겨나다라는 웃바다의 탈격이야. 탈격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여기로부터. 그러니까 탈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것 때문에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생겨남으로부터 또는 이것의 생겨남 때문에 이런 의미. 생겨나는 조건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생겨난다라는 현상이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이것이 생겨난다. 이것과 이것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뭐라고 번역을 했나요? 이것의 생김으로부터 이것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죠.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되나요? 의미하는 바가 그냥 뭐 그런 의미겠지 뭐. 연기와 관련해서 나타나니까 무명이라는 게 있겠죠? 무명이 있을 때 무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렇죠. 행이 있다. 무명이 생길 때 그러니까 무명의 생김으로부터 행이 생긴다. 자, 요렇게 놓고 보면 요거 차 P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어떤가요? 무명이 차라면 행은 다른 거니까 P 이래가지고 무명이라는 이것이 있을 때 행이라는 저것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이렇게 보면 어떨까? 무명하고 저 뒤에 있는 뭐 유를 끌어다 놓을까? 무명이 있을 때 유가 있다. 이래 해도 이거는 무명이라는 차와 유라는 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12연기가 이렇게 말하는 적은 한 번도 없죠. 무명과 유라는 이것과 저것 이 관계를 놓고 무명을 조건으로 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건 왜 그럴까? 이거는 사실은 12연기의 조건관계라는 게 뭐예요? 예외가 없는 100% 조건관계를 추려보니까 12단계로 온 거잖아요. 이것과 저것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 너무 멀어.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있는지 어찌 알아? 100% 예외가 없는 조건관계를 노사라는 현상의 생이라는 100% 조건, 생이라는 현상의 유라는 100% 조건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 이런 조건관계에서는 무명이 있을 때 유가 있다 이런 표현은 안 쓴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만약에 무명하고 유하고 이렇게 떨어진 거를 놓자면 이거하고 저거하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명과 행이라는 이건 뭐예요? 100% 조건관계로 연결된 이것과 이거야. 이거하고 이거는 100% 조건관계예요. 이거하고 저거는 멀어. 이런 이야기가 되죠. 이거는 차라리 무명이라는 이것과 100% 조건관계 바로 붙어있는 이것. 이거하고 이거는 바로 붙어있어.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도 되죠. 굳이 저것이라는 P라는 번역이 없어도 원어 그대로 원어는 일반서명에서 이것 이렇게 말하고 이당에서 이것 이렇게 말하거든. 그냥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다.
이것이 있으면 100% 근접한, 그러니까 근접된 것으로 100% 조건 관계를 가지는 이게 있는 거예요. 무명이라는 이것이 100% 예외 없는 100% 조건의 근접한 이것, 이렇게 이제 의미가 돼서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그 이제 마찬가지로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있다라는 존재 상황에서 다시 이 조건 관계는 이것 때문에 이것이 생긴다라고 하는 12연기의 그 조건 관계의 전개를 말해주죠. 그래서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다라는 그 존재 상태의 연결 관계를 말해준다면 웃바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것이 생겨나는,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죠. 요게 이제 연기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100% 예외 없는 조건 관계로 함께하는, 그리고 그것이 단계적으로 생겨나는 요 과정을 설명해 주니까 이것은 뭐 괴로움의 생겨나는 과정, 요게 말하자면 연기죠. 연기, 12연기고. 그런가 하면 이제 밑에 줄에는 이마스밀 아사띠 이당 나호띠인데 요거는 어때요? 사띠 앞에 요 아는 뭐죠? 아는 부정적수사죠. 그러니까 이것이 똑같은 절대적격. 이것이 있을 때의 부정이니까 이것이 없을 때. 이당 이것이 있다의 부정, 없다. 그렇게 되겠죠. 이것이 없을 때 이것이 없다. 그리고 생겨남의 반대 현상 이마사 니로다. 이것의 소멸, 역시 탈격이니까 소멸로부터 이것이 소멸한다. 요렇게 쓰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없을 때 이것이 없다. 이것의 소멸로부터 이것이 소멸한다. 요렇게 이제 번역이 되죠. 그러면 요거는 뭘 말하죠? 앞에, 그러니까 위에 줄은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으로의 연기를 말했죠. 요 연기,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은 무슨 목적으로 설해진 거예요? 고의 정체를 밝히자 하는 거죠. 그리고 고의 정체가 밝혀지면 이제 불교 본연에 불교가 뭐 하는 거예요? 고를 정체를 감안해서 고를 소멸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연기에다가 연기를 통해서 정체를 드러내고 소멸하는 여기까지를 말하면 우리가 좀 전에 본 거로 이것은 교리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생겨나는 것과 소멸까지를 합하니까 연기의 열이자리. 다른 말로는 중에 의해 설해진 법.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요 두 줄로 된 교리를, 그러니까 개성을 보고 이것을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뭐 별 수 없지 뭐. 이거를 연기와 관련한 정형부야. 그죠? 연기와 관련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측면과 소멸하는 측면을 함께 말한 정형적인 구문이라고. 그러니까 연기의 정형부라고 불러야지 뭐. 그런데 이 연기의 정형부가 연기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죠. 연기의 열이작의 중에 의해서 설해진 법을 정형부로, 그러니까 정형된 형태로 설하는 것이 연기의 정형부죠. 우리가 보통은 이건 연기의 정형부를 봐라. 그러니 연기는 고집과 고멸을 함께 말하는 거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연기의 열이작의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이 가지는 의미 그대로가 연기의 정형부.
연기의 정형구는 괴로움이 생겨나는 연기만을 정형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연기에 대한 열의작의 측면, 이 부분을 포괄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조금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차유고 피유, 차유고 피기, 차무고 피무, 차멸고 피멸로 한역되어 연기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구절, 연기의 정형구입니다. 특히 연기의 정형구가 12연기에 의한 고집과 그 연장선 위에 있는 고멸을 포괄하여 확장된 정형구라는 점에서 이 정형구는 연기가 아니라 연기의 열의작의, 즉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을 지시한다는 점은 주목해야 합니다. 성스러운 제자경과 성스러운 제자경 2는 이 정형구의 확장, 즉 열의작의 원형을 보여줍니다. 요 경을 보면, 자 밑에 볼게요. 비구들이여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에게는 이런 생각이 없다. 무엇이 있을 때 무엇이 있고 무엇의 생김으로부터 무엇이 생기는가, 무엇이 있을 때 행들이 있고 무엇이 있을 때 식이 있는가, 이렇게 쭉 나가서 노사까지 가죠. 그러니까 경이 설하는데 연기의 열의작의만을 보통 설하는 게 많은데 몇 개의 경은 연기의 정형구하고 연기의 열의작의를 연이어서 설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주목하면 연기의 정형구에 대한 공부는 다 했다, 이래봐도 좋겠고, 여기에 제가 소개해드린 경이 그 연기의 정형구와 관련해서 쭉 좀 설명돼 있고, 그 다음에 연기를 철저히 열의하게 사고하는 열의작의해서 경들이 쭉 소개돼 있거든요. 요 경들은 좀 읽어보시면 이렇게 부처님이 어떤 특별한 주제를 설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사자우를 떠간다 이런 말도 보면 연기를 정형구적으로 발생의 측면을 제시하고 연기를 설하고, 소멸의 측면을 정형구로 설하고 연기의 소멸 부분을 설하고, 이래서 정형구와 열의작의 합해서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연기의 정형구, 연기의 열의작의 중에 의해 설해진 법, 이 부분은 다 하나의 그 공통된 의미를 가지고 중요하게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시간이 이제 지나서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고, 오늘 어쨌든 연기의 정형구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과정에 연기의 열의작의라는 이 개념 가장 중요하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까지 해서 연기 12연기 특강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그러면 일찍 가시는가요? 네, 내가 원래 참 오늘 그 김법우님 질문이 없었으면 하고 뭔 얘기를 하나를 좀 하려고 했어. 오늘이 제가 딱 60년 되는 날이야. 생일이시구나. 내일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60년 삶과 관련한 어떤 이야기 하나를 좀 재밌게 좀 짚어보고 가야지 했다가 아니야, 그래도 뭐 더 중요한 이야기 했고, 일요일 날 들려드릴까요? 그래야죠. 원래는 제가 부산에 있는 일정이니까 그냥 뭐 내일 시간 되시는 분 같이 점심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원주에 이제 형제들이 있잖아요. 형님이 그래도 밥은 같이 먹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저기 수요일 법배하고 목요일 아침에 일찍 올라올게. 이래 했어요. 그래서 내일은 여기 원주 가서 같이 밥을 먹으려고.